우리 사회에서 흔히 귀티나는 사람을 보면 대개 그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을 보고 품격을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는 고급스러움이나 세련된 인상을 외적인 모습, 예를 들어 명품 옷이나 가방, 비싼 액세서리 등으로 쉽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만으로 고급스러움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고급스러움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고급스러움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움은 사람의 태도나 말투,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면의 품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고급스러움을 이루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할 때 사람은 단순히 외적으로 고급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뿜어내는 진정한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움은 세월을 초월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고급스러움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어 보며 외적인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면의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와 눈빛입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단순히 옷차림이나 외모에서만 고급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와 눈빛에서 고급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고급스러운 사람은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며 걷는 모습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은 외적인 모습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김영자 씨는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리더로서 늘 냉철하고 당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모나 자산으로만 본다면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설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영자 씨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며 걸었고 그가 말할 때면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자세와 여유로운 걸음걸이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확신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동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고급스러움은 그가 입은 옷이나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자신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태도가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신에 대한 확신과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를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품격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차분하고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빛은 단순한 시선의 교환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깊이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정성과 신뢰를 담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고 그 눈빛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태도와 눈빛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은 고급스러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차분한 눈빛을 단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하며 습관화시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태도와 행동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그런 습관이 그들에게 고급스러움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급스러움을 선천적으로 태어난 특징이나 부유한 집안 배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급스러움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급스러움은 꾸준히 반복하며 습관화된 태도에서 나오는 품격입니다. 정확한 발음과 말투,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 깊이 있는 눈빛은 매일 실천하는 습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영자 씨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감과 품격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실천하며 그것이 결국 고급스러운 인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급스러움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태도와 눈빛을 관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로운 걸음걸이를 반복한다면 고급스러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와 말투입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집니다. 그들은 크게 말하지 않고 정돈된 톤으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목소리의 톤과 속도에서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발산합니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더 신뢰감 있게 들리게 만듭니다. 과도하게 높거나 큰 목소리보다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박철호 씨는 회사 내에서 대개 말이 빠르거나 큰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회의나 중요한 발표를 할 때 부드럽고 명확한 목소리로 고요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빠르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말할 때의 속도와 톤을 조절하여 상대방이 집중해서 듣도록 만들죠. 박철호 씨는 자신이 하는 말을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전달하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투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정확한 발음과 문장 구성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고 논리적인 문장 구성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소통합니다. 이 점이 고급스러운 사람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대화를 전개하며 불필요한 말이나 중언부언을 피합니다. 그들의 말은 정중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이상훈 씨는 한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항상 정중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나 회의에서 이상훈 씨는 항상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가 말할 때는 전문적인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잘 구성하여 상대방이 그가 말하는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상훈 씨는 결코 말을 급하게 하지 않으며 항상 한 번에 명확하고 논리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고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급스러운 사람은 정확한 발음과 논리적인 문장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편안하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간결한 언어 사용은 단지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고급스러운 사람의 말투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며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는 세련된 품격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고급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와 말투를 통해 자기 내면을 드러냅니다. 정확하고 부드러운 말투, 정중한 발음, 논리적이고 간결한 문장 구성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는 그 자체로 그들이 가진 품격과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배경 지식과 문화적 소양입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외모나 말투에서만 고급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 지식과 문화적 소양은 그 사람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예술, 역사, 일상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으며 이런 폭넓은 지식은 그들을 세련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급스러움은 특별한 지위나 물질적 풍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과 그 지식을 타인과 나누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김은혜 씨의 특별한 점은 바로 역사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역사적 사건에 관한 책을 자주 읽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사회적 사건이나 역사적 배경을 다룬 책들이 가득합니다. 그녀가 말할 때면 지식이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김은혜 씨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럽 근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친구가 최근에 본 산업혁명에 관한 책에 대해 언급하자 김은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발전 때문만이 아니야. 그 당시 영국은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 전환하면서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었거든. 그 변화가 결국 근대화로 이어졌고. 김은혜 씨는 이 말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대화가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가 사용하는 말의 톤과 논리적인 문장 구성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대화 상대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김은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과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배경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대화에서 지식 자랑이 아닌 상대방과의 공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역사적 지식을 통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현재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상대방과의 공감을 만들어내며 대화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들의 교양 있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지식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배경 지식을 단순히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대화의 깊이를 더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대화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사고의 깊이를 넓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고급스러운 사람은 배경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품격 있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그 지식을 상대방과의 공감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고급스러움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씁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 명언은 고급스러움이 외적인 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들이 주는 작은 배려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주고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박경희 씨의 배려와 예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박경희 씨는 언뜻 보면 사소할 수 있는 작은 배려들로 고급스러움을 발산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려 할 때 박경희 씨는 먼저 여기 앉아. 이 자리가 더 편할 거야. 라고 친구에게 자리를 권하며 친구의 입장을 배려한 행동을 했습니다. 박경희 씨의 고급스러움은 이 작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보인 존중과 예의는 그가 얼마나 상대방의 편안함을 중요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자리를 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한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와 존중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박경희 씨는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친구가 말할 때 그랬구나. 그게 정말 힘들었겠어 라고 공감의 말을 건네며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들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기꺼이 풀 수 있게 되고 박경희 씨와의 대화는 항상 따뜻하고 유쾌합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정중함을 잃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소소한 배려와 작은 친절을 베푸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는 때로는 큰 감동을 주고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대개 자신이 배려한 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와닿고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이런 소소한 배려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품격을 높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며 그들이 가진 내면의 고급스러움을 드러냅니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고급스러움은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고급스러움이 비롯되며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결국 고급스러운 사람은 배려와 예의를 통해 내면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배려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들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며 대화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작은 배려와 정중함을 통해 자신만의 고급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명품 옷, 가방, 외모. 사람들은 종종 이 모든 것들이 고급스러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 내면을 채우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내면의 고급스러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내면의 고급스러움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사람들의 진심과 마음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태도, 배려, 말 한마디, 그리고 존중이 남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고급스러움을 키우는 것은 곧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키우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태도, 그리고 작은 친절에서 고급스러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가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면의 고급스러움은 배우고 성장하며 경험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쌓이고 쌓여 만들어집니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는 내면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옷이나 가방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태도와 마음의 깊이입니다. 내면의 고급스러움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내면의 고급스러움을 가꾸고 키우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대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고급스러움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힘을 얻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내면의 고급스러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배려, 존중,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 더 이상 겉으로만 고급스러움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급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의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